같은 연차의 다른 자사 기자들과는 달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설명을 다 했네요. 아 그래요? 방송이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요? 네,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아시아 투데이라고 하셨죠? 그 뒷이야기가 뭔데요? 요거는 보도는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요거는 보도는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보도를 되면 안 되는 부분을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네, 미디어들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 같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물오물오물오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오물오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상근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미디어 오물오물이 진행된 지, 주수로는 제가 진행한 지 지금 6회째, 네, 횟수는 6회째 그러고, 이 주수로는 한 3주차.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3주 동안 좀 폭발적인 이제 무관심이, 네, 굉장히 좀 외로움과 또 고독함, 이 쓸쓸함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게다가 같이 하실 분은, 네, 더욱 보기가 어색한.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퇴사를 한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상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는 굉장히 좀, 처음이랄까요? 네, 대화는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니까, 네, 오늘 더욱 부담감을 느끼고, 더욱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김예리 기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예리라고 합니다. 어디를 지금 출입을 하고 계시죠? 저는 업무를. 지금 저널리즘 기획팀에서 네.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한국일보 이렇게 일간지 맡고 있고 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노조 네, 그렇게 맡고 있어요. 참 기사 안 나오는 몰라서 맡고 있네. 네, 네. 특히 요즘 그렇죠. 사건들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뭐 여기저기 다 출입하고 계시는 분이긴 한데, 좀 어떻습니까? 좀 저랑 방송을 처음 하시는 기분이랄까? 되게 네, 되게 눈망울이 눈. 네, 편안하게 느껴져서 네. 네, 그런 편하게 할 식으로 수 있을 쳐다보니까 것 내가 같습니다. 불편하잖아요, 지금.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인데, 편하게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해 오신 주제는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썼던 주제를 가져왔는데 네. 그 아시아 투데이가 사실은 2019년에도 왜 임원 자녀 부정 채용으로 논란이 됐었어요. 미디어스랑 2019년에? 네. 미디어 오늘이랑 미디어스가 기사를 쓰기도 했었고 그때는 당시 사장이고 지금 부회장인 분의 아들이 회사에 공채 없이 홀로 들어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게 사장이랑 부사장 겸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그 두 분의 자녀 두 명이 또 지난해에도 입사를 해서 근무 중이다. 네네. 그리고 같은 연차의 다른 자사 기자들과는 달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설명을 다 했네요. 아 그래요? 방송이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요? 네.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아시아 투데이라고 하셨죠? 네. 네. 아시아 투데이가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도 잘 알지 못하는 회사였는데 현장에서 기자분들을 막 많이 만난 적은 없었는데 종합 일간지이고 종합일간지, 신문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쵸. 네. 네, 거기다가 매일 신문이 나오는 신문사이고 그 기자도 예전에는 100여 명 됐었다가 지금도 70여 명으로 꽤 규모가 큰 적지 않네요. 네, 네. 그런 언론사라고 합니다. 이 한겨레가 한 100명? 편집국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 안 될 텐데.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편집국 말고 다른 쪽도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편집국에서 일하는 이제 기자만, 현장에서 뛰는 기자만 보면 한 100명 정도 될 텐데. 네. 아시아 투데이도 그 정도라면 이제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인 거네요. 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 설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로 지금 뭐 그 아시아투데이는 그러면 그 좀 뭐랄까요, 어떤 소유 구조라고 할까요? 그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가 이제 방 씨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네. 동아일보가 김 씨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네. 아시아투데이는 좀 어떤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취재해 가고 있는 내용인데, 그 우종순 부회장이 실질 대주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종순 부회장이 이 아시아투데이도 창간을 하고, 네. 2017년에 그 지면으로 창간을 다시 할 때도 그때도 실질 소유주였고, 근데 회장은 송인준이라고 그 헌법재판관을 하셨던 분이 창립 때부터 같이 회장으로 앉아만 계시고 실질적으로 경영이나 회사 운영을 뭔가 권한을 쥐고 좌우하는 거는 우종순 부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종순 부회장이 실질적인 오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회장이 있긴 하지만 뭐 일종의 이제 얼굴 마담 같은 네.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사람은 바로 그 우종순 부회장의 뭐 친인척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지금은 부회장이신 분이잖아요. 네네. 우종순 부회장. 네, 지금 부회장이니까. 네네. 작년 2월에 사장에서 이제 대표이사 부회장 이렇게 겸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분의 특수관계인이 입사를 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기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특수관계인은 그럼 언제 입사를 했다는 건가요? 2009년이에요. 2009년. 네. 이거는 꽤 오래된 얘기네요. 네, 꽤 오래된 얘기고 되게 그 관련된 의혹이 되게 파다했었다고 해요. 아시아투데이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되게 구체적인 내용의 의혹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럼 관계인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뭐 지인의 아들 뭐 이런 거?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 건가요? 우종순 부회장이 당시에 결혼 관계였던 네. 배우자의 아들을 2009년에는 결혼 관계였겠죠. 결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아들. 네. 내 아들? 한마디로? 네, 뭐 네, 서류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네. 당시에 그 아들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그쵸. 입사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입사 과정에서 말이 좀 많았고. 당시에 말이 많았는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까지도 그 기자가 어떻게 그런 관계로 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 많은 아시아투데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 네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접하고 취재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종순? 네. 우종순 부회장의 당시 서류상 아들이 2009년에 입사를 했는데 뭐 거기에 뭐 그 얘기가 지금까지 뭐 흘러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2019년에도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쵸. 거죠. 그쵸. 2019년에는 그럼 누구가 이렇게 입사가 된 건가요? 그거는 실제 우종순 부회장의 그 혈연 관계인 그 우아무개 기자가 네, 이번에 입사를 진짜 했어요. 혈연이. 네, 네. 진짜 혈연 가짜 혈연 하기 좀 그렇기는 하지만 네. 또 한 명이 이제 그 관계인이 입사를 했다는 거죠, 이제 19년에. 네.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조카 같은 건가? 뭐 어떤 아들. 아들이. 네. 설마 아들이 몇 명이야? 2명. 2명. 네. 네. 이 서류상 아들과 네. 지금도 이제 서류상 아들이 아닌가 보죠. 네, 네. 굉장히 뭐 사생활이니까 뭐 더 이상 뭐 알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 아들들이 자기 아들도 한 명, 그리고 저는 서류상의 아들이었던 분도 한 명 이렇게 입사가 된 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상 그냥 뭐 그 우종순 부회장이 그냥 맘대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그 논란이 또 불거졌다는 얘기죠. 작년에 네. 선상신 사장, 불교 방송에서도 사장을 했었는데 사장. 네. 선상신 사장이 작년 초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정규성 부사장이 또 취임을 해서 얼마 안 가서 편집국장도 같이 맡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딸이 그 해에 각각 5월이랑 7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각각 신입과 경력 기자로. 그러니까 사장이랑 편집국장을 새로 데려왔는데 네, 사장 딸 그리고 편집국장 딸이 입사를 했다, 그 회사에. 그렇죠. 그 내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기자들이? 그게 저도 취재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점이었어요. 네. 이거를 공식적으로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제가 여기저기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분위기가 아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네. 왜요? 일단은 우종순 부회장의 입김이 회사 전체에 되게 강하게 미치는 되게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우종순 부회장이 되게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되게 극렬하게 네.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에도 노조 움직임이 있어서 출범이 되고 네. 어느 정도 뭐 수당 관련된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종순 부회장이 뭐 전 회사의 부서장들에게 노조 움직임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래서 색출해라. 보고해라, 색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거의 뭐 이름만 있고 위원장이나 부회장은 모두 퇴사를 한 상태인, 아, 그래요? 약간 그 뒷이야기가 있긴 해가지고 그 뒷이야기가 뭔데요? 요거는 보도는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편집해야 될 보도를 되면 안 되는 부분을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용욱 선배를 믿고 요거 저분을 믿고 네, 편집 기술을 보도가 안 되면 믿고 네. 보도가 나가면은 굉장히 좀 법적으로 불리한 소지가 있을 만한 얘기를 추후 네. 추후 카메라 취재해서 보도 여부를 생각해서 그래서 그 노조를 한번 설립을 하려다가 그러면 실패를 한 건가요? 아니면 노조는 그냥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노조는 남아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남아 네, 있는 이름은 거구나. 남았다고 전해지는데 네. 활동은 거의 없고 노조가 없다라고 음, 전형 관계자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없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노조가 없다고 그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이 불만이 없는 건 아닐 텐데, 그죠? 네. 아무래면 뭐 다들 뭐 여기나 저기나 뭐 청년분들이 취업하기가 좀 어렵지만 특히 뭐 100명 정도의 편집국이나 되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취업을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저렇게 누구의 간부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채용되면은 당연히 뭐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좀 뭐라고 안 합니까? 내부에서? 네,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어야 할 텐데 뭐 이렇게 워낙 공개적으로 하진 못하더라도. 네. 그쵸. 김예리 기자한테 뭐 따로 뭐 역같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네. 네. 그렇게 물밑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같이 문제 제기를 해보자, 뭐 성명이라도 내보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기도 어려운 게 우종순 부회장 암암리에 들어온 그런 우종순 부회장이나 경영진의 어떤 관계인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이 정도 상황이다라고 어떤 전현 관계자들에게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좀 내부에서 옆에 있는 직원들끼리라도 뭐 저 사람 완전 낙하산 타고 들어왔는데 진짜 열받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어느 라인 타고 내려온지 모르는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다. 네. 네, 그래서 내부에서 그 개인적으로만 이제 속으로 부부가 끓고. 네, 여기 기사에 나오는 이 정규성 부사장 겸 편집국장 딸인 기자랑 네. 그리고 그 선상신 사장의 딸이랑 들어올 때에도 공식적으로는 공채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밖에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아시아투데이가 이때까지 했던 공채, 제대로 된 공채를 보면은 최종 합격자를 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이제 발표를 네.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암암리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회사에 이렇게 안팎에 잘 알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고 이런 거를 서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 회사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좀 웃기네요, 사실. 네.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라인을 타고 들어온지도 모르는. 네, 그렇죠. 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시아투데이는 뭐 직원들끼리 내부에서 말도 못하는데 좀 이런 좀 부조리함을 뭐 바로잡을 뭐 그런 시도조차 없겠네요, 지금 당장은. 지금은 네.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이른바 이제 낙하산을 타고 온 사람들의 이 걸로 추정되는 그 자제분들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거고. 네, 지금도 근무 중이더라고요. 그 2019년에 입사한 그 우암무개 기자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좀 뭐랄까 하여튼 연봉 차이랄까 이제 그런 것도 있나요? 보통 아시아투데이에 다녔던 분들에게 들어보면은 네. 딱 들어왔을 때 기자 초임이 한 3천만 원 안팎? 약간 안 되거나 넘나 들거나 한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게 아시아투데이가 개인 연봉제라고 해요. 아, 호봉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측이랑 그 직원만 자기의 연봉을 알고 있고 서로 공유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해당 그 정규성 사장의 딸인 국장, 정규성 국장. 네. 네네. 정규성 부사장 겸 편집국장의 딸은 다른 5년차 기자랑은 달리 자신도 5년 차인데 5천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다. 오, 많이 받네요. 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면 진짜 그 내부에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겠네. 그쵸? 그렇겠죠. 네. 네.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불고 끓는데 어디 말도 못하고. 네, 속으로만. 네. 그러면은 좀 뭐랄까 하여튼 그런 채용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입사를 했던 그 기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셨나요? 접촉을 시도를 해봤어요. 네네. 연락처를 제가 확보한 기자들에 한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 딸들. 네. 그 정규성 부사장의 딸인 그 B 기자. 네. B 기자의 경우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여러 질문을 보냈지만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네, 그러는데 그 정규성 부사장의 경우에는 연락이 잠깐 닿았어요. 정규성 부사장이랑? 네, 그런데 본인의 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사한 것은 맞다. 네, 그런데 채용 과정이나 뭐 부정 입사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공정하게 들어왔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예. 네. 그때가 식사 시간대여서 점심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뭐 중요한 일정이긴 한데 네. 그 이후로는 연락도 따로 안 해봤고요. 그 이후로는 회사 인사국에 지금 입사 의혹이 3명인 거잖아요. 기사에 제기된 것이. 딸 둘하고 아들 하나. 그렇죠. 네, 그거 같이 물으면서 인사국에 연락을 취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인사국에서는? 인사국에서는 그 선 사장의 딸 그리고 정 부사장의 딸 이 두 기자는 사람인이랑 잡코리아에도 공채를 내서 공채를 내서 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한 것이다. 그리고 외부 공고를 언제나 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뭐랄까 하여튼 뭐 외부 공고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고가 떴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고가 떴으니까 그걸 보고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잡코리아나 이런 데는. 네. 실제로 이제 공고가 떴습니까 그때? 네, 그래서 링크를 보내달라라고 공고문에. 해서 링크를 보내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날짜로 그 공고를 낸 그 기록이 떠 있기는 해요. 네. 공고문은 뜨긴 떴다. 네. 그런데 뭔가 김재호 사장도 공채를 하지 않고 딸을 입사시켜서 문제된 게 아니라 공채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거쳐서 합격된 다른 그 기자들과 함께 그 입사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는 여전하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정규성 사장의 딸이 B 기자다, 선 사장의 딸이 A 기자다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가족 관계라면은 그게 입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면 되게 공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사실이 아니라면 밝혀야 하고 맞다면은 그 절차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할 텐데 아예 그러면 뭐 딸이다 아들이다 뭐 이게 맞다 아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답변을 부인한 거죠. 다만 이 정모 이 편집국장은 자기 딸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하고 어쨌든 공채를 냈다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마침 또 이제 간부들의 자녀들이었다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또 이제 공채를 거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또 그런 상황.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특혜 채용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건데 뭐 어쨌든 이 아시아투데이 내부에서는 기자들이
좀 반발도 지금 나오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좀 김진일 기자는 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아시아 투데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되고 있지 않아서 뭔가 2009년부터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2009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부에 그 회사가 얼마나 그 소유주 한 사람의 어떤 전횡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보여주고 내부 문제 제기도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언론 행위인 거잖아요. 취재하고 그렇죠. 기자들, 직원인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건데 그 편집국 운영 방식에도 되게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 한 사람이 좀 건강할 수 없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래놓고 뭐 언론이 뭐 공정이니 뭐 청년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게 사람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김예리 기자가 뭐 아시아 투데이 상황을 꼼꼼하게 취재해 오셨는데 오늘 저랑 처음 방송을 했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소외랄까 네. 느낌이랄까 어떻습니까? 되게 베테랑 같으셔서 되게, 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마추어. 네, 농담이었고. 네, 저희 아마추어리즘을 약간 살짝 상쇄시켜 주신 것 아니요, 같아서 아니요. 감사했어요. 너무 이렇게 입에 발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김예리 기자와는, 조금 더 열심히, 특단의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면서, 네, 저도 이제 네. 열심히 같이 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한번 또 같이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